미국인 아내 베티가 이란인 남편 무디의 고향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새언니는 베티에게 무슬림 여성들만 입는 전통 의상 차도르를 입으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항을 벗어나기도 전에 잡혀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이 아니어도 차도르를 입으라고 강요하는 이곳. 하지만 이튿날 차도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은 격분에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베티의 스카프가 머리를 완전히 덮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남자들은 흥분한 경찰들에게 해명하며 필사적으로 막아나섰고, 여인들은 서둘러 베티의 스카프를 정리해줍니다. 머리카락이 단 한 올도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티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보인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서 자란 베티는 이곳의 전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란에 온 첫날부터 겁에 질려 식은땀만 흘립니다. 다행히 베티는 그저 고향에 있는 남편의 친척들을 방문했을 뿐이고, 일주일 뒤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베티. 하지만 남편은 왠지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미국에서 떠나기 전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베티와 딸도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강요합니다. 자유 없는 이곳에 반감을 느끼고 있었던 베티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남편에게 강력히 저항합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더없이 온화하던 남편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베티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국가에서 베티는 반드시 자신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협박합니다. 베티는 몰랐습니다. 이는 그저 그녀의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베티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르신에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해해 주기는커녕 되려 베티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 세례를 퍼붓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며 질책하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옆에서 듣고 있던 여인들마저 베티에게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곳에서 여성들은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베티의 멘탈은 순식간에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은 자신에게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베티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살 준비를 하는데요. 뜻밖에도 남편은 베티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의 여권과 은행카드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베티는 이제 돈이 있다 해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길이 막힌 베티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때는 1984년이었고 이란은 이미 4년 전 미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뒤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없자 베티는 스위스 대사관의 미국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같은 피부색을 가진 직원을 발견한 베티는 더없이 기뻤고 돌아갈 희망이 잠시나마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티가 고향에 돌아가려는 목적을 말하자 직원은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직원은 그녀가 이란인 남편과 결혼한 그날부터 그녀는 이미 이란 시민이 되었기에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무 곳도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란의 법은 이토록 가혹했습니다. 여성은 자녀에게마저도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이혼을 한다 해도 자녀는 무조건 남편이 키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인즉 베티는 미국의 딸을 데려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돌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베티의 신락 같은 환상은 깨져버렸고 그녀는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남편의 주먹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베티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다시 한번 그랬다간 죽여버리겠다며 윽박지릅니다. 이후 베티는 남편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이곳의 생활에 녹아드는 척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티는 동서를 위해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고 심지어 이란 여성들처럼 이슬람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혼자 밖에 나갈 기회조차 없었고 남편과 가족은 항상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베티는 도망가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식량이 다 떨어지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베티의 외출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딸 대신 조카를 데리고 갈 것을 원했고 반드시 정한 시간 내에 돌아오라 말합니다. 남편은 베티의 약점이 바로 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베티는 딸 없이는 절대 홀로 도망갈 리 없었습니다. 시장으로 온 베티는 달러를 동전으로 바꿔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달러를 들고 가게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셔츠 가게 사장은 베티에게 가게에 전화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말합니다. 베티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를 하는데요. 그러나 사장은 베티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떠나기 전 사장은 그녀처럼 이란에 발이 묶인 외국인들을 많이 보았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오라 말합니다. 베티에겐 또 다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티에겐 결정적인 기회가 생기는데요. 딸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 온종일 울자 남편은 베티에게 딸과 함께 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외출할 기회를 얻은 베티는 얼마 뒤 셔츠 가게 사장을 만나는데요. 사장은 이번에는 상세한 탈출 노선을 내놓았습니다. 탈출 비용을 묻자 사장은 지금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대신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그때 다시 달러로 지불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떠날 수는 없었고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베티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얼른 딸을 데리고 다시 학교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단 몇 분만 늦었을 뿐인데 남편은 이미 학교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역시나 잔혹한 구타였습니다. 남편은 딸의 울부짖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베티를 학교에서 끌고 나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인들은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곳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혼내는 건 더없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까지 하자 베티는 도망가는데요. 베티는 대사관 직원과 함께 학교로 돌아와 딸을 데리고 떠나려 했지만 교감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아이를 홀로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진 베티는 죄인마냥 그저 앉아 남편의 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어떤 고문을 겪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어집니다. 남편은 이번에는 폭력은 가하지 않았지만 베티에게서 딸을 빼앗아갔고 그녀를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감금시켰습니다. 얼마 뒤 집이 폭격을 당하자 베티는 다시 남편의 대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 뒤로 베티는 최대한 자세를 낮춰 가족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셔츠 가게 사장과 은밀히 연락하며 이란 탈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준비는 끝나갔고 일주일 뒤면 드디어 출발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은 뜻밖에도 베티가 미국에 가는 것을 허락하는데요. 3일 뒤에 출발하되 딸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목적은 베티가 미국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말에 베티는 극구 반대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비자도 신청하고 비행기표마저 산 뒤였습니다. 이제 베티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베티는 반드시 3일 내에 딸을 데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에서 소녀는 9살이면 시집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베티는 자신이 없는 사이 딸에게 펼쳐질 끔찍한 일을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야근하러 나가게 되는데요. 베티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가족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딸을 데리고 집을 빠져나와 미친듯이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사장을 찾아가는데요. 베티 일행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날 저녁 바로 출발하기로 합니다. 떠나기 직전까지도 베티에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며 도움을 주는 사장. 베티는 그런 사장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경찰들의 눈을 피해 밤새도록 자동차를 갈아타가며 겨우 황량한 고비 사막에 들어선 그들. 그제서야 잠깐의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때 운전사는 급하게 달려와 베티의 가방에 들어있던 돈지갑과 여권을 가져가는데요.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마저 내놓으라 말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 운전사에게 졸지에 모든 물건을 줘버린 베티. 베티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계속하여 출발하는 그들. 이번에는 총으로 무장한 강도들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통행증을 보여주자 강도들은 다행히 물러섭니다. 그렇게 또다시 밤이 되고 드디어 마지막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초병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베티 모녀와 운전사는 몰래 빠져나갑니다. 이제 그들에겐 더 이상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고비 사막의 혹독한 날씨로 인해 그들은 발걸음을 떼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때 운전사는 어디선가 말 한마리를 구해오는데요. 그들은 땡볕 같은 날씨에 힘들게 산을 넘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무를 완성한 운전사는 베티에게 신문에 쌓여진 무언가를 건네고는 서툰 영어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터키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보니 안에는 당시 운전사가 가져갔던 귀중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사는 도적들로부터 베티를 보호하기 위해 귀중품을 대신 보관해 주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터키에 도착한 베티와 딸. 그들은 드디어 멀지 않은 미국 대사관에서 나부끼는 성조기를 발견합니다. 이는 1984년에 있었던 실제 사실입니다. 이란에서 거의 2년 동안 생활했던 모녀는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그 시절 베티처럼 해외에 발이 묶인 사람들은 적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이후 작가와 강사가 되어 자신처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